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반도체가 무섭게 팔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덕에 월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식을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 그리고 주식시장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에서 반도체주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희는 대표 주식으로 SK하이닉스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김남부 대표께서는 14만 원, 김민수 대표께서는 15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식을 쓸어 담는 이유를 네. 부 대표님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그 JP 모건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메모리 쪽에서 이제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번복을 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메모리 가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같이 밀린 감은 있지만 불과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이제는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먼저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외인 투자자들이 지금 선물 쪽에서도 SK하이닉스를 매수로 베팅을 하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모멘텀이 있잖아요. 4분기에 또 인텔 낸드 부분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의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독과점 규제를 막기 위해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규제인데, 중국 쪽에서의 허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동안의 메모리 쪽에서의 전통 사업과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같이 탑재를 하면서 SK하이닉스야말로 주가도 굉장히 저렴해진 상황에서 외인들의 강한 베팅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고, JP모건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실제로 D램 고정 가격이 한 10% 가까이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제 D램 쪽에서의 겨울이 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선까지의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 사실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우세인 그런 이제 여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러한 JP모건의 리포트에 반박을 내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나오곤 했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3분기 실적이 또 사상 최대치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내놨어요. 그래서 실적에 있어서도 사실 우려를 했던 것과 대비해서 전혀 문제없는 그런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외국인들의 그동안 좀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좀 휩쓸리기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신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전 세계 70% 이상이에요. 네. 사실상 한국산 D램이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안 좋으니까 관련 주식도 좀 하염없이 빠졌는데, 대표님, 이제 네.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겁니까? 앞서 부대표님이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잘하셨기 때문에 같은 얘기 또 하면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비메모리 쪽에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11월 달 수출 나온 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도 그렇지만 MCP라고 하는 멀티칩 패키지 쪽도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걱정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메모리는 그렇다고 쳐도 비메모리 쪽의 약진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특히 지금 시스템 IC 관련된 쪽에서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1,280억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몇 억 적자로 계속 네. 이어가던 부분들인데, 네. 이게 흑자로 나올 정도면 얼마나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벌써 그렇기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했고요. 이제 우시에 진출했고 충북 청주에 따로 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12인치는 아닌 8인치 쪽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8인치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DDI, 디스플레이 쪽이죠. 네, 그리고 또 전력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주문량을 지금 다 소화 못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쪽도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커갈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특히 SK가 텔레콤이 분사를 중간 지수 회사가 확정이 됐죠. 네. SK 스퀘어와 함께 스퀘어, 확정되다 보니까 손자 회사 입장 쪽에서 이제 마음 놓고 우리 번 돈 가지고 M&A도 시도를 하면서 키울 영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물론 지금 앞으로 어떤 낸드 쪽이나 기존의 메모리 쪽도 어느 정도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메모리 쪽엔 투자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강화가 아마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동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으로는 네. SK하이닉스만 보실 게 아니라 SK 스퀘어를 보셔야 됩니다. 아, SK 스퀘어. 네, 저희 한번 했었죠. 말씀드렸었죠. 네. 예, SK하이닉스가 SK 스퀘어가 예. 지분 20%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 갖고 있으면은 지금 SK하이닉스 시총이 85조 정도 되죠. 20%면은 16조 정도 됩니다. 근데 16조 정도 되는데 상장사 뭐 해서 그냥 할인율 50% 때린다고 하더라도 한 8조 정도는 가치가 돼 있는데 지금 SK 스퀘어 지금 현재 시총이 8조 8천억입니다. 그냥 지금 할인 받아서 맞아요. 예, 스퀘어 갖고 있는 지분 정도.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 지금 스퀘어가 쌉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우 저거 못 사겠다. 그럼 스퀘어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SK 스퀘어가 한 앞으로 추가로 그래도 10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기업 가치만 놓고 봐도. 근데 비상장 회사가 이만큼 잔뜩 있죠. 네, 스퀘어가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를 얼마큼 쳐주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지금처럼 SK 그동안에 SK텔레콤이 갖고 있었던 나머지 BICT 회사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이 회사를 시총을 얼마 줘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최소 보세요? 예. 1조 이상은 돼야 되겠죠. 예. 그럼 그것까지 가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 길과 함께 스퀘어도 충분히 변신할 수 있다. 하지만 분할 상장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크겠죠. 그렇죠. 이를 감안하시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송구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질문.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 중에서 그렇다면 매력이 어디가 더 있다고 보세요? 그냥 반반 사면 안 될까요? 아, 반반씩요? 네. 아, 그 정도로 예, 둘다 어차피 좋게 하이닉스 보시는군요. 올라가면 스퀘어 올라갈 거고. 근데 하이닉스에 안 갖고 있는 또 BIT 계열들이 또 스퀘어 많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물 가격,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 빠질 거라는 보고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제 점차 반등할 것이다, 낙폭을 줄여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반등을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지금 샀다가 모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얘기하는 내년 2월이나 3월 봄쯤에 주식을 파는 것. 그런 전략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사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저 이런 역시도 아이디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동의하십니까? 저희 네,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예. 그럴 때 이제 터널을 막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음.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수급이 또 받쳐주고 있잖아요. 강하게 기관들은 또 던지는 그런 물량들을 오히려 외인들이 커버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실제로 올라오면서 주요 이평선에 안착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시기고 오히려 실제로 디램 가격이 안정을 찾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반등 국면에서는 네. 실제로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수의 적기로 따지고 봤었을 때에는 현재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반도체 주식이 워낙 시크릿컬하고 이렇게 빠르게 주기가 움직이는 만큼 그렇죠. 사서 무조건 김치 담그듯이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런 거 있죠.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판다. 이 얘기가 주식시장에는 딱 맞는 얘기인데 너무나.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멘탈이 제대로 돼야죠. 아, 그렇죠. 네. 안 좋을 때 사면 각종 안 좋은 얘기 다 들립니다. 맞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 입장 쪽에서 내가 잘 갖고 있는 건 맞아? 라는 맞습니다. 생각부터 예. 계속 들여다보면서 아니 그냥 한 10% 먹고 팔까 뭐 별 오만 생각이 다 들죠. 이거를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 가장 위너고 수익이 좋겠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성향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버틴다는 이 엉덩이 무거운 전략. 네.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이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 그렇게 안 가고 참 혹독한 겨울이 왔다가
먼저 살짝 또 봄이 오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참 주식시장의 매력이면 죄송합니다. 예, 예. 짜증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냥 들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뭘 사서 무조건 묻어둔다고 무조건 오르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뭔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팔로우 해드리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주식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늘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테마들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원격 의료주 이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관련 주식 중에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뭔지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싶어요. 네. 예, 저희 김남부 대표께서는 인성정보와 알소프트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ECS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네. 어떤 논리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한 종목을 사실 골라야 되는데 제가 두 종목을 그냥 우겨 넣었어요. 우겨 넣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두 기업의 그 지금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네. 사실 성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도 지금 하나의 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동안 재택 치료와 또 입원 치료가 병행이 됐었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는 재택 치료가 이게 기본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의사협회 쪽에서 강한 반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많이 이제 기술력은 올라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화나 시범 서비스 외에 뭐 진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코로나19가 지금 시장의 문을 터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나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본격화된다면 그동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가 제대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인성정보가 또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하면 본격적으로 이 알서포트라 또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ECS를 또 꼽아주셨는데 이 재택근무가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뭐 콜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은 여전히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의미 있는 매출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알서포트는 정말 장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독 4억을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임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었을 때 정말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국내 안에서의 사업보다 일본 쪽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이 또 높고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안에서는 이 재택근무와 관련한 솔루션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5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1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보다 또 일본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이 재택근무하면 알서포트의 솔루션이 상당히 또 유명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러한 맥락으로 인해서 아주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두 파트로 나뉘어서 본다면 인성정보 알서포트 그런데 성격은 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ECS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ECS 어떤 기업입니까? 근데 원래 자박에 전제가 있었는데 저는 언택보다 컨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게 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군요. 이게 더 중요한 코드고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부 대표님이 좋은 종목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작은데 좀 숨겨진 강자로 알려진 종목 ECS를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일단 먼저 중요한 게 이 오미크론 관련돼서 제 생각은 네. 그냥 전염력은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금방 뭐 5명 또 지나가도 그냥 가면 된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치사율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염력이 크다고 하게 되면 치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더 진화를 해서 퍼지긴 퍼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크게 어떤 면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독감 수준으로 가는 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 2주 뒤에 데이터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나오죠. 예. 네, 그때 아마 백신 효과나 아니면 치사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반전이 무섭게 또 반전이 나올 것 컨택트주가 같습니다. 뭐요? 예를 들면 뭐 제일 좋아하세요? 컨택트주 가운데에서 무섭게 컨택- 떨어졌잖아요. 그럼 컨택트 주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차라리
며칠 전에도 참 좋은 여행 이런 거는 사야 된다라고 제 개인 채널에서요. 개인 유튜브 예, 채널에서. 예, 아무 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언급드렸고, 예, 뭐 참 좋은 대한항공, 여행, 대한항공. 예, 이런 것도 차라리 이럴 때 안 좋을 때 이런 거 사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살짝 언급은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사시겠어요? 아니죠. 뭐 그렇다고 계좌를 다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보기엔 살 회사들입니다. 오히려 살아남을 회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조정 잘했고 현금 마련하고 그래요. 있고 이런 것들은 괜찮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그 오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아, 대한항공은 실적 좋았는데 주가 계속 빠져서 상당히 안타까운 종목인데 그래도 코로나19 변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 종목을 선뜻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차트도 떨어지는 칼라 같았고. 네. 또 아마 정부에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다시 뭐 예, 강화시키느니 재개한다고 하죠.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물론 4, 5천 명대에서 부담감도 크고 중증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 쪽이지만 여기서 이제 더 5천 명대를 일단 한계로 봤었던 부분들인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더 늘어나느냐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은 위드 코로나는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면은 지금은 여기서 또 강력하게 고삐를 죄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 해도 것 같다. 뭐 한 주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 네네. 때문에 이런 안 좋을 때 앞서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죠. 예. 안 좋을 때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네. ECS로 가겠습니다. 예. 네, 이 회사는 가장 강점이 있는 게 컨택센터라고 하는데요. 컨택센터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어느 회사에 또 담당자 찾으려고 하게 되면 전화 걸어서 교환원 나오고 교환원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하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담당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영상회의 관련된 쪽은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메타버스 하기 참 좋은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강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올해 실적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좋아졌을 것이란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꾸준히 맞춰간다고 볼 회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좋게 보는 중소형 회사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저는 언택보다는 컨택을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CS는 3.3% 오른 6,460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지금은 컨택트주에 더 매력이 있다. 예, 원격 진료나 이 재택근무 관련 주식보다 네. 라는 굉장히 용기 있고 소심합니다. 소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소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요. 그리고 예. 또 이런 때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좋아요. 예. 좀 밀렸죠. 예, 먼저 많이 오늘은 메타버스와 2차 전지 기존의 주도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특히 네. 하이브를 필두로 콘텐츠주들이 많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뭐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그걸 아이템을 할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많은 네.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저라면 이런 때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제 저희가 보통 하이브도 이번에 LA 공연 BTS 때 보면은 미국을 서부를 마비시키더라고요. 엄청납니다. 6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란 거는 그만큼의 인기 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앞으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재개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오프라인 관련 그러니까 컨택트 때문에 밀렸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은 또 돌아설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보시면서 시세 흐름들을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멤버들이 주식을 팔았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하이브가 BTS가 하이브 떠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 사실 하이브가 상승의 그 원동력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감들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부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의견이 네.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주가의 추세 그리고 전망을 내놓고 그 아주 고도의 머리를 써서 매도를 했다기보다도 일찌감치 조금 팔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서서 그 하이브가 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 또 사업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요. 시장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답이 없다. 노답장세라고 저희는 좀 테마를 잡았습니다. 반도체주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기존의 흐름을 이끌었었던 메타버스와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답 없는 장세 언제까지 갈까요, 대표님? 이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시장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난번에는 성장주 쪽만 계속 가게 되면 왜 경기 민감주 이렇게 안 가느냐 성토하다가 또 반대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좀 짧게 트레이딩하는 입장 쪽은 이걸 맞춰가는 게 맞고요. 좀 대응을 못하겠다라고 되면 바벨 전략으로 죠 어렵게 반반 정도 네. 한 게 좋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도 크지만 한쪽으로 또 잘 대응했었을 때 메리트도 큰 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이번에 혹시나 성장주 쪽 2차 전지나 이 관련된 메타버스 게임 블록체인 때문에 물리셨다라고 예, 하더라도 물리셨다. 예. 네, 이거 빠져나올 기회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비중이나 단가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하락했을 때 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맞춰가시면서 지금 또 움직이는 쪽은 이쪽인데 거기도 또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회가 또 확 그쪽으로 쏠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대응하시되 처음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쏠려서 대응하시게 됐다가 또 이러다가 만약에 지금 가고 있는 경기 민감 섹터 반도체가 쉰다. 그러면 이쪽이 또 움직이겠죠. 이런 어떤 시속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단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근데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체감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세가 당분간 좀 계속될 가능성 염두에 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시장 전망을 저희가 계속 특집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광장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